안녕하세요. 자소서 간해수공업 본부장 사우치디베 자소마왕 노구맨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자소서 항목은 국가철도공단 자소서 항목 불입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목. 자, 지원자가 학업 수행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으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블라블라블라입니다. 자, 이 항목을 보면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야? 당연히 서류 통과, 면접 준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려운데 왜 물어보는 것이지 하면서 억한 심정으로 바라보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려 어려움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항목은 1번 항목과 5번 항목을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위아래 위아래입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이 항목에서의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1번 문항은 5번 문항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자, 1번 문항에서는 직무상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묻는 반면에 5번 문항은 지식만을 묻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5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다고 했죠? 자, 지식, 기술, 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항목에서는 지식, 기술, 태도 중에서 기술과 태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5번 항목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만 어필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직무에 관계된 소재를 당연히 선정을 해야겠죠. 내가 좀 실무 경험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어떻게든 실무 경험을 꾸깃꾸깃 꼭 넣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은 큰 어려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직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시작한 활동임을 좀 더 어필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해당 직무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성을 두고 이런 활동을 했었다라고 좀 더 어필을 하신다고 한다면 해당 직무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공공기관 쓰시는 분들 늘 말씀드리죠. 직무 기술서 꼭 옆에다가 비치를 해두시고 쓰셔야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직무 수행 내용, 지식, 기술, 태도 이러한 내용들과 키워드를 활용을 하시면서 최대한 직무 기술서와 부합하도록 기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쓰냐? 자, 첫 번째로 첫 문장. 자, 첫 문장을 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그 많은 방법들을 다 설명해 드리면 날이 새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첫 번째로 자, 본인이 했던 활동과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방법을 바로 제시하고 두 가지식으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EXID 위아래 포트폴리오 수익성을 올바르게 분석하여 모모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혹은 내가 토목 직무에 지원을 한다고 친다면 설계 도서상의 누락 및 오류를 검토하여 모모한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라고 본인이 어떤 식으로 어려움을 극복을 했는지, 특히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렬,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 수준을 파악을 하시고 그 역량에 대해서 바로 어필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표현해요? 어떤 식으로 극복을 했는지 그 방법론에 관해서 첫 문장에서 바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관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방법도 추천해 드립니다. 극복을 통해 기른 역량을 바로 언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모모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시공 계획, 시공 상세도의 적정성을 올바르게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혹은 땡땡땡한 상황을 극복하며 사업 계획과 경영 리스크를 연계하는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깨달았던 바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뭐예요?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상에서 필요한 기술, 태도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좀 더 익혔는지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은 그러면 어떻게 쓰겠어요? 정황을 제시를 하면 되죠. 근데 이 정황 제시를 할 때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왜? 이 문구 때문에 취업 준비 과정 중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 이게 뭐지? 자, 이런 식으로 멘붕에 빠지십니다. 이걸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하지? 취업을 준비하며 어떤 어려움 빠졌습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예시를 써보시면 되세요. 저희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렇게 예시로 직접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예시는 2개밖에 없지만 우리 457D 홈페이지에는 거의 8개 이상의 예시로 풀어드렸습니다. 이거는 정말 일부분을 보여드린 거니까 좀 더 양해해 주시고요. 항상 원본 자소서 항목풀이는 457deep.com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 홍보하는 점 이해 바랍니다. 지금 새벽 2시거든요. 와, 이렇게 피곤하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자, 첫 번째 예시로 토목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험을 하기 위해 땡땡땡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이 직무 수행을 위해서 좀 더 노력했다라는 어떤 일관성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문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엇이었고 저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면 되겠어요? 당연히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행정사무 업무에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해 공공기관 인턴에 도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문장을 쓰니까 내가 취업 준비 과정 중에 겪었던 어려움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어떤 생각이 있고 이 직무에 대한 목적성이 있구나, 어떠한 진정성이 있구나, 이런 부분을 판별을 하면서 평가자들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적고 그 업무 수행 중에 겪었던 어려움을 다음 문장에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오면 돼요? 어려움이 출현을 하고 문제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되면 됩니다. 예시를 볼게요. 사업 입찰에 참여할 때 진행 중인 사업의 설계 변경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견적서를 만들어야 했지만 자재 물량을 다시 추정을 해야 됐습니다. 설계가 변경이 됐으니까 자재 물량을 다시 추정을 해야겠죠. 이게 발생한 어려움이네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대로 했을까요? 안 되죠. 직무상에서 요구하는 액션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본인만의 어떤 독창성을 묻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직무에 부합하는 액션으로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설계도와 설계 지침대로 바탕으로 먼저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물량을 추정하였고 계약서와 설계 지침에 따라 올바른 자재가 사용되어 있는지 발주처에 제출하면 점검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직무상에 맞게끔 기술을 했네요. 이것도 볼게요. 사무행정 직무 같은데 그냥 소소한 동아리 직무로 가지고 왔어요. 동아리 땡땡땡 사업 진행 시 전년도 사업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공송비용, 운임비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의 지출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점이 출현을 했죠. 그러면 이 문제점을 행정사무 직무에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에 대해서 액션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본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 직무상에서 요구하는 액션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성과겠죠. 자, 성과와 이를 통해서 기를 수 있었던 영향까지도 제시, 그리고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퍼센트지 혹은 수치를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땡땡 퍼센트 상승이라는 목표를 이루며 공정관리 기술 역량도 기를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짧게 요약을 하시고 마지막 문장을 띡 쓰면 이거는 쌉 가능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타인과 다른 방법으로 경험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타인과 다른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기존 방식보다 개선된 방식 혹은 어떤 독창성을 가미를 해서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은 여러 대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과정들을 어필을 해주셔도 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자, 해결책이라고 했는데 이 해결책이 비용도 더 들어, 예산도 더 들어, 인력이 더 들어, 시간도 더 들어.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업 경영 관점에서 부합하는 해결 액션으로 꼭 나오셔야 됩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은 어떨 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보다 조직 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꼭 기술해 주세요. 조직 관련 경험으로 꼭 기술해 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소재 예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조직 내부 문제가 발생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인력의 구성원이 뭐 변경이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해관계자들의 뭐 문제, 뭐 이해관계자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심했어. 변해버린 거야. 뭐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도 있겠죠. 자, 이거 말고도 조직 환경의 외부 환경이 변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작성을 하냐? 우선 첫 문장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간혹 나는 정말 글자 수가 부족해서 쓸데없이 두 가지식으로 기술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사건의 순서대로 기술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두 가지식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시청자들이 봤을 때 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 어린 짐작으로 하면서 읽는 것과 그냥 읽어야 하는 것과는 어느 정도 부담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글자 수를 어느 정도 줄여서라도 두 가지식으로 좀 제시를 한 다음에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는 뭐예요? 그냥 이 첫 문장에서 그냥 액션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액션으로 해결을 했는지. 자, 그래서 이 예시도 한번 보시면, 자, 양적인 관점을 질적인 관점으로 바꾸어 땡땡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관점의 변화를 일으켰던 액션에 대해서 기술을 했죠. 혹은 땡땡땡으로 기회 방향성을 변경하여 참여에 동료라는 본질을 만족시킨 바 있습니다. 이건 방향성의 관점을 틀어서 내가 목표의 본질에 어떻게 다가섰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전개를 했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으로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당시 상황이 언급되어야겠죠. 간혹 그런 피드백들이 좀 있었습니다. 문단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들이 좀 연결됐으면 좋겠다. 네, 연결을 하면 사실 제가 더 편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 가지 관점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면서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했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예. 사실 저도 한두 가지의 예시들만 이렇게 보여드린 것도 좋긴 한데 우선 국가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직렬도 정말 많잖아요. 뭐 토목, 전기, 건축, 사무행정. 근데 이 모든 직무에 관해서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문단을 구분할 때 조금씩 보여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는데, 자, 여기에서 핵심 뭐냐면, 자,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소서를 쓰실 때 자소서 문항에서 언급하는 키워드에는 꼭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 키워드에 관해서는 꼭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세요.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목표 달성, 당시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꼭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소서를 좀 처음 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목표라는 키워드 자체, 이 단어 자체를 그냥 넣어주세요. 당시의 목표는 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면 되겠죠. 이 문장 예시 같은 경우에 목표에 대해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초보자라고 한다면 이 문장을 어떤 식으로 바꿔요? 교육봉사 당시 아이들 전원 참여율 100% 달성이라는 목표로 프로그래밍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자소서를 쓴 사람은 약간 자소서를 많이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어필을 했다라는 점 양해하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실제 프로그래밍까지 진행해야 할 게 있기 때문에 밀도 높은 교육과 아이들 바인드의 협조 또한 필요했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 자, 첫 문장의 목표가 무엇이었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술을 했죠. 그 다음 문장은 뭐예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과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그것까지 두 번째 문장에 기술을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제 문제점이 막 발생을 하겠죠. 우선 첫 번째 예시는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과 조금 연결되는 문장 같네요. 자, 그러나 담당 선생님들은 저희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뭐 대학생들이라서 그냥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시로 땡땡명 인원을 예상하고 행사를 기획했는데 갑자기 뭐 10명, 20명 인원이 갑자기 추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원이 이렇게 추가됨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런 식의 문제 앞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모색을 했는지에 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자, 타인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이 관점을 쓸 수 있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타인과 다른 해결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다른 팀원은 어떤 아이디어를 내었지만 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타인의 아이디어와 비교 우위 전략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해 나갔는지에 관해서까지도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 방법처럼 그냥 어떤 약간 창의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책을 모색했던 과정에 대해서 기술을 해보셔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뭐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업무 분배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웠습니다. 근데 뭐야, 타인의 아이디어와 비교 우위 전략으로 나는 좀 기술을 하고 싶다. 여기서 타인과 다른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문장 구도가 아니라 뭐 땡땡 팀원은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내었지만 저는 그 방식의 문제점을 어떻게 찾아내요? 저는 다른 방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여기에 기술한 것처럼 과감하고 혁신적이고 약간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술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너는 이 업무에 너는 이 업무에 너는 이 업무를 해. 이런 식으로 업무 분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과감하게 같이 하자. 자, 업무 중요한 것부터 업무 소요 시간이 좀 긴 거는 같이 모여서 힘을 보태서 빨리 끝내버리자. 이런 식으로 업무 분배 방식을 과감하게 혁신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법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대안책을 뭐 여러 가지 모색했던 과정에 대해서 쓰고 그 대안책에서 제일 적합한 대안책을 골랐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뭐를 쓰면 되겠어요? 이러한 대안책을 선택했던 이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앞 문장에 이 대안책을 선택했던 이유에 관해서 기술했다면 생략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근데 이 대안책의 근거는 무조건 목표 달성에 제일 가까운 방향성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의 본질적인 부분을 꼭 만족시킬 수 있는 이유를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업무 방식을 변경을 한다면 땡땡땡 목표를 더 빠르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장을 표현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에도 썼죠. 당시 목표로 했던 땡땡땡과 땡땡땡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땡땡땡 기준과 땡땡땡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도 기술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 마지막으로 성과를 기술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좀 쉽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이건 그냥 딱 읽어도 직업윤리를 묻는 문항이죠. 자, 직업윤리 하위 능력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 근로윤리와 공동체 윤리가 있죠. 자, 여기는 지금 국가철도공단이죠. 자, 국가철도공단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큰 자본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교통 인프라를 건설을 하고 관리를 하는 사업들을 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가 필요할까요? 자, 뭐 하도급 업체를 선정을 한다라든지 그럴 때 편파적으로 선정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자, 공정성, 정직함 혹은 책임의식, 준법성이 좀 더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선택을 한다고 한다면 정직성이라든지 책임, 준법성 혹은 공정함 이런 식으로 인재상에 좀 더 맞추어서 기술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작성 프레임워크를 그냥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소재거리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가르쳐 드리면 두 가지예요. 자, 우선 내가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기술을 하면 나의 정직함이 좀 더 빛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자, 이러한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어. 그게 이미 관행이 되어버린 거야. 누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도 않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적극적으로 정직함을 지키고 준법 정신을 이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면 좀 더 당신은 솔직한 인재상으로 빛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기술을 하겠어요? 첫 문장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필요한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 그 다음 문장에 그러한 가치가 왜 중요한지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신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가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나는 적극적으로 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 어떤 경험을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대망의 5번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좀
아껴두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타인 혹은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 항목을 보면서 나는 봉사활동 아직까지 좀 많이 안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봉사활동은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할 시간을 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 NCS 시험이나 좀 쉽게 내던가. 봉사를 할 여유조차도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을 쓰기에 상당히 곤욕스러웠을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소재꼬리로 자, 뭘 쓸 수 있을까? 당연히 내가 꾸준하게 해왔던 봉사활동 경험에 관해서 기술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봉사활동을 끊은 지 오래되었는데 나는 뭘 써야 되나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뭐 예를 들면 내 동네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악플러들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런 악플러들에 대응을 하고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선한 응원 댓글을 써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썼을까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응원 좀 주세요. 네, 그냥 보고 가지 마시고 응원의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좋은 정보를 뭐 친구들과 공유를 한다든지 뭐 후배들에게 공유를 한다. 뭐 이런 개인적인 활동도 되겠죠. 자, 왜? 타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타인을 위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는지 이것도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첫 문장 두 가지로 제시를 하면 되겠죠. 활동을 요약하시는데 내가 얼마만큼 빈도수를 가지고 했는지, 얼마만큼 지속을 해왔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내가 지향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얼마만큼 진행을 해왔었는지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앞서 언급한 해당 가치관을 갖게 된 계기, 여기서 뭐라고 했나요? 본인의 역할과 활동을 통해 추구한 가치를 중심으로 기술을 하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활동을 통해서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던 계기에 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철학적인 관점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해당 가치관을 바탕으로 활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얼마만큼 진행을 하고 있는지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해당 활동 중에 느꼈던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계속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활동을 통해서 느낀 점까지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항목, 해당 직무를 지원한 이유와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지, 그리고 전문 한 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블라블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항목의 핵심 포인트는 뭔가요? 자, 아까 1번에서 우리 직무상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줬죠. 혹은 기술 혹은 태도 중에 한 가지를 언급을 했죠.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남았네요. 자, 5번에서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남겨두셨습니다. 5번 문항에서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자, 직무만은 묻기는 했으나, 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디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국가철도공단에 지원을 하고 있죠. 자, 국가철도공단이 진행하는 어떤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영 계획이라든지 추진 과제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점을 기억을 하며 작성 프레임워크로 넘어갈게요. 자, 작성 프레임워크는 이 문항은 3개로 나누어서 기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직무를 지원한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했던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과정들을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 지원한 이유에 관해서 기술을 할 수 있는데, 자, 지원한 이유도 정말 여러 가지 관점으로 기술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나의 직무 적합성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행정사무 업무는 조직 업무를 지원하며 보람을 느꼈던 저의 성향과 수리적인 감각을 지닌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지원한 이유에 관해서 직무에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어떤 로열티를 좀 더 담으셔도 좋겠다. 그래서 그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 자,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철도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에 경제적인 타당성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역량을 어떻게 썼나요? 근무 경험을 통해서 현장 건축 시공 시에 경제적인 타당성을 올바르게 분석을 검증을 하며 무모한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인가요? 지금 너네 기업이 안고 있는 과업이 이런 것이 있는데 나는 이 과업을 비슷하게 이미 이루었던 성과가 있다라고 업무의 유사성을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철도공단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 혹은 국가철도공단이 목표로 하고 있는 바를 언급을 해주시면서 나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부분을 어필을 해주시면서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로열티를 강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기술을 할 수가 있겠죠. 역세권을 비롯하여 복합 역사를 개발하고 있는 국가철도공단이기 때문에 뭐예요? 역세권을 개발한다는 건 뭐예요? 국민 생활에 바로 효용성으로 직결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효용성으로 연결되고 지역 상권의 필요, 내부 환경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시각과 책임감이 요구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요구되는 역량을 누가 갖고 있어? 바로 내가 갖고 있다라고 기술을 해주시면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원 동기를 쓰실 때에는 이거는 뭐 다른 사기업, 공공기관에 지원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기업은 결국 어떠한 역량을 가진 인재가 좀 필요할까? 혹은 얘네 사업의 특수성은 이러하니까 이러한 사업의 집행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 그러한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역량이 필요할까? 이런 관점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자소서에 쏙쏙쏙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문장이 끝났죠.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오면 될까요? 자, 직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쓸 수가 있는데 5문항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선 제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국가철도공단이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사업에 수반되는 어떤 하도급 관리라든지 인력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기술한 예시 문장인데 사업 관리에 수반되는 인력 관리를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 지식 과 노동법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 키워드 지금 어디서 갖고 왔어요? 국가철도공단이 배포하는 직무기술서에 있는 키워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무기술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서 써야 하는데 내가 이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지식은 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서 없는 것부터 일단 지우세요. 그러면 결국에 한두 가지는 꼭 남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무슨 과목이라도 들었다면 재무회계 같은 거 약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과목을 집어넣고 그 역량에 대해서 그냥 기술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는 어떻게든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으면 어떻게든 키워드를 찾아서 그 키워드에 부합하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어떻게든 찾아서 꾸겨 넣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런 관점 말고도 다른 관점으로도 좀 기술을 사실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말 제가 여기에 지원을 한다면 좀 이런 식으로 분절화돼서 나누기보다도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으로 좀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자,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제시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을 쓸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든지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를 했다든지 그런 지식적인 측면은 내가 어떤 식으로 쌓아왔는지에서 언급을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글자 수가 약간 남을 거예요. 그 남은 글자는 어떻게 써요? 이러한 전문 지식을 내가 활용을 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까지 기술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그러한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해당 전문 지식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그 지식적인 수준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입사 후에 기여가 가능한지에 관해서 기술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문장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앞서 언급한 땡땡땡한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 첫째 땡땡 과목을 이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노력을 했겠죠. 뭐 직무 교육을 들었다든지 혹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여 해당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요? 이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을 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까지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적인 지식의 수준은 내가 초보 수준부터 고급 단계까지 어떤 식으로 높였는지에 관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국가철도공단 자소서를 한번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약간 까다롭기도 하고 까다롭지 않기도 하고 상당히 애매한 문항들이 조금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옆에다 꼭 직무교서 펼쳐 들고서 기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우치딥의 자소마왕 노구맨이었습니다.